입시 처리되니까 이제 그 외고 쪽 가는 친구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의들이 좀 많으시고 뭐 기본적인 것부터 물으시는 분부터 해서 이제 뭐 영어가 이제 80점인데 이제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요부터 해서 뭐 이게 뭐 영어가 꼭 이제 90이 안 나 A가 안 돼도 되는 경우도 있긴 했나 봐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저 재원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내신 경향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꼭 좋은 외고를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꼭 좋은 외고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국제중을 보게 되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원 이하로 내려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영 간다 그러면 막 말 나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제 뭐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어쨌든 내신이 잘 나오는 외고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지금 완성하는 친구들도 있고, 완성 단계 들어간 친구들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뭐 영어 전반적, 그다음에 자소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질문이 많아서 오늘 설명을 좀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선에서 일단 좀 뭐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그 지난번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대원하고 한영이 이제 좀 주로 대원 한영을 말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 변별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말 같은 경우는 대원도 1등급 100점이 1등급이었고, 그죠? 예. 두 개 틀려서, 한두 개 틀려서 2등급 나오고, 그죠? 예. 한영외고도 기말에는 영어가 100점이 30명이 나왔죠. 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2학기도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어떻게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영외고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영어가 점수 평균이 44점, 40점대였었던 거죠. 예전에 대원도 2학년 영어과 같은 경우에 보면, 네, 그때 심영작 같은 경우 점수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바로미터를 이제 뭐로 볼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현재 지금 이제 정시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같이 내지 않겠다, 대원 같은 거 예전처럼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건데, 과연 2학기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일단 2학기를 좀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 좀 축소된 거죠. 굉장히 축소됐고 정시 비중이 방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정시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영어에 이제 뭐 그렇게 뭐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수학 같은 걸 잘해야죠. 지금 이제 수학에서 거의 고3 외고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고3 학생들 보면 수학 때문에 좀 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2학기 때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내년도 영어의 이제 그 흐름이 판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이제 영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한영이 이제 9월 29일 시험 보니까 이제 한영 같은 경우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어쨌건 그러하더라도 뭐 영어가 쉬워진다 할지라도 학교별 특성은 있습니다. 대원외고는 올해는 1학기, 2학기 책이 다 이제 희곡으로 깔렸습니다. 어쨌든 대원외고가 왜 최고의 외고냐? 일단 보딩스쿨 비슷하게 매 학기마다 책이 있습니다. 도서가 있고 그게 책이 올라가고, 세부 특성에 학생 쓸 수가 있고, 근데 한영은 그게 없어요. 네. 대원외고 영어에서부터 우선은 명확하게 한 단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 문학 작품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대원외고이기 때문에, 대원외고를 가는 친구들 문학에 대해서 일단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학에 있는 거면 끝나는 게 라이팅을 쓰는 것이 대원외고입니다. 그래서 대원외고는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그 대원외고, 한영외고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좀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어머니 잘 모르니까 이게 보면은 일단 한영이 훨씬 어렵다, 뭐 대원이 쉽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머님들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대원외고는 수행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이딩을 좀 세게 써야 돼요. 라이딩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학기 때 학생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뭐 밤새면서 매추 선생님하고 봐주고 그랬지만은 뭐 이런 거야. 그 셀즈맨의 죽음에서 자기가 동의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 하나 선정해서 그 사람의 성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왜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갖고 분석해서 써내야 되는 겁니다. 디렉션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걸 쓰려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셀즈맨을 지금 다 읽어야 되고 분석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영은 그렇진 않아요. 한영은 어휘 정도예요. 어휘 정도. 그러니까 대원이 지필이 조금 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수행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진을 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죠 뭐죠 심용회라 그러죠. 이제 그 심용회 같은 경우 안 배우는 그 지문이 나옵니다. 배우지 않아. 그래서 영어가 두 개죠. 그러니까 일반 영어하고 심용회가 있으면은 심용회는 그 100점 나오기 힘들어. 컷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선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이 돼요. 그래서 대원외고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3학년 학생들인데 뭐 이 친구들이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어서 이제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심형회 같은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봅니다. 그냥 예. 왜냐면 영어가 워낙 압도적으로 세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대원외고가 한영보다 쉽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말은 조금 좀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원도 굉장히 어렵다. 대원도 수행해서 굉장히 힘들고 심형회 같은 경우는 비연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영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행해서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쪽에서 일단 변별을 내는 부분이 있고 대원은 주관식이 오래 있었지만 한영은 주관식 자체가 100% 객관식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대원이 쉽다, 한영 어렵 이런 식의 그 일반 좀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논리 자체는 좀 타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좀 유의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학원들이 있는데, 저 영어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분석과 그 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고, 대원외고는 가시려면 영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문학이라든, 한영이 많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영이 좀 특성이 다르다는 부분,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는 외고 생활기록부보다 일반고 생활기록 더 좋은 경우도 제가 많이 봅니다. 저는 고3 제가 이제 언더우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자, 서울대를 쓰면서 어젯밤에도 이제 제가 자소서를 연대 걸 완성해 줬는데 어머님이 서울대 걸 하나 보내셨어요. 제가 우리 서울대도 쓴다. 서울대도 좀 받더라고요. 일단 생기부를 제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외고에 서울대 쓰는 그것도 좋은 과 쓰는 친구의 생활기록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 정도 좋은 게 일반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갈 때는 자소서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쓸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남은 건 세 특밖에 없습니다. 세부 특기사항에 우리가 좀 속된 말 제가 지를 수 있는 건 영어적 역량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라는 부분을 중3 때부터 좀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외고에서 일단은 외고에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대원외고에서 2점대 중반 그 다음에 2점 말 3점 초 이런 친구를 쓰는 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입니다. 이런 다 서울대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게 예비가 130만까지 가요. 130만까지. 예. 그러니까 외고를 가시게 되면 영어를 이제 어쨌건 내신이 좀 잘 나온다 아니면 조금 애매하게 나온다 치더라도 가는 게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이기 때문에 언더우드를 염두에 두고서 외고를 간다면은 그런 영어적 역량을 세부 특기 사항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IB를 준비를 해라. IB 학습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다. 저 탭스를 하지만 너희반도 저희 학원 토플이 있지만 토플 탭스는 그냥 토플 탭스를 갖다 생활기록부에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지만 IB에서 배웠던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신의 인문학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IB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플 하면 다 돼요. 탭스 하면 다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토플 하면 다 되고 탭스 하면 다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직도 요즘 그런 학원들도 있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그런 데는 넘어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바보가 아니고요. 공인어학 점수를 받는 건 이화여대부터밖에 받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이 되게 중요하고 생활기록부에서 약한 내신을 보완하고 싶다면 생활기록부를 탄탄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고기 때문에 영어적인 역량이 그걸 많이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기자에 가시면 특기자 일반고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대원외고 작년 5점대 중반이 붙었습니다. 몇 년 전 7점대도 붙었어요. 이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생활기록부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특기자니까 외대부고 유학반 친구 6점대도 붙어요. 거기가 저희도 6점대가 오면 그냥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근데 일반고 6점대 오면 제가 하란 말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특기자를 감안하셔. 뭐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나중에 생활교육부 어떻게 쓸지를 지금부터 영어제 영역 기를 수 있는 부분들은 IB로 인문학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점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인어학 점수를 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강도가 약하긴 한데 일단 대원에서는 학생들 공부를 시키려고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토플이나 탭스 점수 받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그것이 대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다만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객관적 실력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바로미터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토플이 110점 정도 나온다든가 탭스가 525점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그런 친구들은 가서 최소한 뭐 2, 3등급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 학생들을 제가 매년 트래킹을 해보면 탭스반 출신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어쨌건 뭐 보통이 2, 3, 뭐 1등급도 1, 2, 3에 포진하는 2, 3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최소한 탭스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3 안에는 든다라고 말씀 주시겠고 잘 되는 친구들은 1도 나온다. 1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학습 방향에 대해서 영어 학습 질문들이 많으신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학교별 특성에 유의한다. 이 부분. 예. 대원의 문학이라든가 일단 그리고 이제 문법 어휘, 그다음에 강독 이렇게 되죠. 대원외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거의 뭐 매 학기마다 1등급을 받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탭스 문법 어휘. 대원을 오려면 탭스 문법을 탄탄하게 하고 강독을 세게 하고 오면 우리 학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대원을 일단 탭스 문법을 하시고 거기에 강독을 좀 세게 하는 그 IB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탭스 한번 뭐 IB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영어 약한 친구는 탭스를 하시고 합격한 이후에 제가 프로그램을 짜드립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세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생들은 제가 좀 약한 경우는 제가 개인도 붙여드립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개인 뭐 그룹도 제가 붙여드리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제가 좀 책임지고 좀 그렇게 좀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한영외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탭스입니다. 그러니까 한영외고를 토플이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고 들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영외고 독해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크리티컬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토플 탭스를 넘어서서 거의 뭐 SAT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크리티컬 리딩 수업을 굉장히 독해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한영외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영어는 학교별 고고에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오버뷰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일단 객관적 위치를 판단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플의 탭스 점수 그다음에 수능이 은근히 지금 1등급이 안 나오는 외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그 대원 외고도 3학년들이 보니까 1등급 수능 1등급이 20% 정도 나왔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20% 정도면 20%대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예. 10명 중에 뭐 2명, 3명 이랬던 거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3학년들이 외국 갈 때 영어 좀 하던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갈 땐 더 떨어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일단 수능도 일단 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지문이 꽤 많이 그래도 주시는 편이에요. 이게 뭐 수능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수능 연관된 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 유형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대원도 수능 유형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1학기 때는 이제 수능 지문이 이제 좀 어려웠던 기말고사 때 이제 6월 모평이 나왔는데 일단 수능 유형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강독에선 연설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1학기 때 한영외고하고 대원외고 공통됐던 게 이제 뭐냐면 J.K. 로울링의 이제 연설문이었습니다. J.K. 로울링의 하버드의 연설문. 네. 그래서 연설문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문학이라든가 시사 같은 것도 당연히 많이 읽으니까 인문학 전반적인 독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플만 봤어도 탭스만 봤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토플 탭스는 문학이나 시사나 연설문 읽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를 하시지 그 점수 내려고 하는 학습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지금 단계에서는 IB 수업을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언더우드라는 그러니까 3년으로 준비할 때 내신을 준비하는 어떤 탄탄한 파운데이션을 되는 부분이니까 꼭 외고를 가야겠다 이러신 분은 IB 수업 해 놓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과도 문법 어휘라는 부분도 탄탄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모든 외고 내신의 경향은 일단은 이 강도가 좀 센데 대원 한영은 일단은 문법적인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휘 쪽이 좀 되게 센데고 이쪽은 문법이 좀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명도계고를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수기를 썼어요. 후배들한테 이제 수기를 써서 이제 난 게 있었는데 네가 다시 명도계고 들어가면 어떤 공부하고 명도계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자기는 문법 공부하고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문법이 자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명도계고는 좀 문법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일단 그 학교별로 그 특징이 있지만 강독이라는 부분이 기본이 되면서 어휘냐 문법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독과 어휘 문법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독이라는 부분은 이제 토플 탭스 강독이 있고요. 토플 탭스 강독이 있고 아이비 잉글리시. 토플 탭스는 일단은 뭐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거고 문제풀이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게 문제풀이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점수가 꼭 내신 점수와 이제 직결되는 건 아니고 또 이 점수가 높다 그래갖고 또 뭐죠? 아주 영어를 또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요걸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생활기록부에도 연관될 수 있고 내신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신 외고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전 특기자가 있을 때는 저게 어느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나쁘면 일단 공인어학 점수를 높여서 그 외고를 가는 전략이 통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을 받았었고, 그죠? 예. 그 토플을 받았었고 예전에 연대도 토플이나 탭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탭스는 950점대가 넘으면 정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거를 요걸 하기 위한 어떤 하위 개념으로 쓰인 도구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목표로 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영외고는 되게 힘들 거다. 한영외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이제 나오신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좀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저희 대학원 때 이제 대학원 때 교수님 따님이 한영외고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뭐 제가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거죠. 근데 하는 말씀이 야, 내 제자가 지금 한영외고 교사더라. 야, 그러면서 걔가 이거 공부했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영외고는 걔도 얘기하는데 한영외고는 결국 탭스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탭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이제 그 선생님이 저도 이제 풀린 게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게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한영외고 학생들은 제가 중3 때 많이 괴롭혀요. 한영외고 때문에 제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주는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깨달아요. 왜 중3 때 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지문을 줬는지를.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수능 킬러 문항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능 킬러 문항도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되게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일부 어머니 일부 학원도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굉장히 잘못된 거 올드 패션드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런 거로 이제 현혹을 하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세상이 지금 어느 세상인데 저걸 하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도구적인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많이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원외고 이제 내신 분석이 나중에 제가 일단 10월 달 정도 돼서 1, 2학기 전체적인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기말고사는 약간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문항이 출제가 됐어. 그중에 서답형이 7문항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원외고 영장 문제가 계속 나와요. 영장 문제가 배점이 되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영장 문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문제 배점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독해 추론에서 10점짜리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서답형이 되게 세다고 볼 수 있겠고 한영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 아까도 제가 기본적인 수능 유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원외고만의 특징이 있어요. 화자의 반응을 보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휘가 일단 25%를 차지했습니다. 어휘가 20%를 굉장히 차지했는데 개인적으로 한영이 어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영이 조금 더 어려워요. 한영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법은 이제 2문제, 한영은 1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근데
대원액은 어법하고 일단은 그 영작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문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법상 틀린 거 3.5점짜리가 나왔고요. 예, 이 5점짜리가 영작제가 5점짜리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액은 일단 영작이라든가 이 문법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탭스 41번부터 50번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목반에 계속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넣는 거예요. 자, 근데 한영외고 어머님들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래요. 한영외고는 이제 그 한영외고도 토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영외고 문법도 안 나오는데 원장님이 자꾸 탭스 얘기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영외고에서 어려운 독해를 해내기 위해서는 문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안 나오니까 문법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영외고에서 어려운 독해를 방해하는 거 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독해 민감하게 방해하는 부분은 그건 문법적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문법을 통해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도 SAT가요. SAT도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문법이 있어요. 예,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영어 하려면 문법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문법 못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문법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법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수능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대원의 전형제 형태고 이것도 전체적인 거. 공통되게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 찾아서 쓰는 것이 대원외고의 특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대원외고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런 전형적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원외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27문항. 그래서 탭스에 일단 완벽히 적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탭스 어휘 문법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외고를 가시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탭스는 이게 탭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영어 이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일단 조금 긴 지문을 이제 볼 때 기본이 토플 이제 독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토플 독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SAT라든가 GR이라든가 이제 I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탭스반에서 크리티컬 리딩하고 수능 킬러, 성문 종합 이런 걸 하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죠? 그 약간 좀 학교별 그런 어떤 유형에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해야 돼요. 대원은. 예. 그리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높게 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가 일반 영어, 심화 영어를 보게 되면 일반 영어는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게 점수가 나오는데 심화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압도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일단 심영은 일반적으로 토플 리스닝으로 일단 중간고사 하고요. 기말에 일단 좀 이렇게 시험을 지필을 같이 보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좀 리스닝적인 부분들도 좀 키워 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어적인 실력을 탄탄하게 해 놓는데 제가 그 1등급 하는 친구들 대원에서 1등급 하는 친구들은 뭘 원하냐면 어휘를 항상 원합니다. 어휘를. 예. 지금도 이제 그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등급이 대원에서 이제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원래 이제 영어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친구도 원하는 건 어휘예요. 그러니까 내신 때도 어휘를 해달라 그러지 딴 거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좀 신기했는데 내신 모리에는 워낙 영어 실력이 좋은데 다 어휘만 약하다. 예. 어휘만 해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연계가 나오니까 비연계에 나오는 그 지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그거를 독파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나는 어휘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던 거죠. 예전에 이제 대원외고 중고과 친구였는데 얘는 3학년 돼서도 계속 1등이었습니다. 계속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수업을 7개월인가 8개월 들었는데 이 친구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어휘도 어휘인데 거기 나오는 지문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네, 이 친구도 어휘가 스트레스긴 한데 이 친구가 원했던 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였냐면은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미셸 푸코의 이제 그 말과 사물을 제가 이제 서론에 있는 약간 그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강독을 좀 했었는데 왜 돈키호테가 왜 풍차를 보고 그 칼독을 달려가냐 이런 부분을 갖다 분석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와 17세기 언어적 감각이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걔가 끝날 때 저를 잠깐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언어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자기는 언어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소시로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얘는 자체가 보면은.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친구들 근데 어쨌건 간에 일단 그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대원외고는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상위권들은 항상 원하는 게 어휘 그다음에 깊이 있는 지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은데 최근에 어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스 문법 어휘를 좀 탄탄하게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예.
네. 대원외고는 일단 제가 압도적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 건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잘해요. 제가 근데 대원외고 수업을 딱 해보면은 딱 티가 나요. 아, 얘는 살다 왔다. 너 살다 왔지? 네. 내 살다 딱 티가 납니다. 살다 온 애들 딱 티가 나고 그래서 이게 해외고 친구들과 국내고 친구들 그럼 해외고가 다 1등급이 그건 아니에요. 그럼 국내고는 다 1등급 아니고 국내고도 1등급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해외고인 경우에는 문법 오일 탄탄하게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 국내고 같은 경우는 국내고는 논리가 세요. 논리가. 기본적인 논리가 세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의 목표, 무기가 무엇인가 이걸 명확히 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애매하게 대원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수업하면서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나중에 재원생들은 제가 지금 그 어머님들 지금 상담 신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 가리키는 재원생들 제가 뭐 가리키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깔아주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대원을 저하고 많이 가면 좋은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중3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고3까지 대학까지 가면서 제가 이렇게 애들 느낀 거는 뭐냐면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건. 네, 개인적으로 이제 오시면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릴게요. 재원생 어머님들은. 네. 자, 한영외고는 다 객관식이었어요. 총 31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어휘가 32%입니다. 대원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휘입니다. 어휘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문학 텍스트가 어려운 텍스트였습니다. 어휘가 일단 10문항 이렇게 이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휘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암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기는 암기인데 이 고난도 어휘에 있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좀 꾸준히 이제 한영외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저희 탭스 어휘하고 굉장히 탭스의 논리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한영을 많이 하는 거고요. 여기 전형적 수능이요. 심화 출원인데 이제 한영이 좀 까다로운 거야. 까다로운 거. 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아까 제가 어휘는 한영이 조금 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빈칸을 주고 빈칸 한 5개 주고서 지문 한 4개 주고 다음 중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중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한영외고는 뭐냐면 시간 싸움. 한영이 중간고사에도 아이들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어 잘하는 애들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순발력. 시간이 모자랐게 있는 그런 문제 발생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어휘 고르기. 그러니까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이제 그 어휘들만 뭐 몇 개냐 들어간 4개냐 3개냐 다 넣어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고요. 어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법은 한 문제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 들어가기 가장 적절 이거는 수능 유형이죠. 들어갈 내용으로 빈칸을 주고서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적절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한영외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 중 적절한 게 몇 개인가 2개냐 3개냐 이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2개를 골라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좀 잡아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윗글에 보고 반응으로 적절한 것에 전통적인 한영외고의 문제 하나냐 2개냐 3개냐 이게 다 따져야 되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되고, 자 이것도 어휘를 갖다가 이거 어휘 문제가 되는 거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바꾸어 쓰기 문맥 적절한 것의 개수,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줘놓고 밑줄 줘놓고 바꾸어 쓰기에 적합한 것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니까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외고는. 그러니까 한영외고는 이래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영외고는 일단 많이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어느 외고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성문종합이나 크리티컬 리딩 얘기를 많이 하고요. 탭스 어휘 문법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저말 하는 것보다 일단은 한영외고에서 1등급 100점이 나온 친구. 지금 고3인데 고3 때는 얘네가 고1 때 되게 어려웠죠. 100점 맞은 친구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가지고 오는 건데 외고에 들어와 보니 중학교 때는 차원이 다른 추론과 어휘 문제가 나왔다. KNS에서 일단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고 저의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얘는 제 수업을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외고 심화 추론과 어휘를 공부할 때 매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고에 가니까 괴물처럼 자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유학파가 아닌 내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일단 대원외고는 확실히 해외에 살던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영어 역량이 우수한 친구는 굉장히 많은 게 대원외고고 한영도 그런 친구도 있지만 대원이 좀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명덕하고 대일은 그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머님들 상담하다가 이렇게 좀 대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신 공부에 기반이 되는 것이 일단 KNS 학원. 자, 문법 말씀드립니다. 탭스 문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시험에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어려운 철학 지문이나 인문학 지문 자주 중장에 독해를 방해하는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탭스 문법 완벽하게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문법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학원들에서 한영외고에는 문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플이 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펀더멘탈한 부분을 뭐 간과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건 정말 그건 좀 나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제가 학원 원장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객관적 사실을 갖다 이렇게 뭐 객관적 사실을 이렇게 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어휘는 일단 탭스 어휘입니다. 일단 한영을 탭스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탭 선택한 이유는 외고 지문에 출제된 빈도수가 높은 게 어휘가 탭스고 실제로 가면은 한영외고에서 내주는 수행평가적으로 그냥 탭스입니다. 그냥 탭스예요. 그 애들이 가면은 저희 학원 애들은 그냥 뭐 당연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배우던 거네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영외고 시험 어려운 이유 얘기합니다. 본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 선지 다여섯 줄 때 길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로 나온다. 결국 어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영 무조건 탭스를 하세요. 뭐 딴 거 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열심히 해놓으시면 가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한영외고 이번에 1학기 이번 2021년 6월 29일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예. 100점 맞았죠,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맞았다.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100점에 100점 맞았고요. 그리고 이건 대원외고 친구인데 이번 1점씩 감점입니다. 하나 뭐 더 쓰면은 뭐 1점 감점. 그러니까 글자 수가 오버되면 하나씩 또 감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98인데 2등급이 나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계속 보내는 거죠, 저한테.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원외고는 이렇게 다 수행을 해야 돼요. 한영은 그게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세게 이렇게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이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일주일 뭐 열흘을 갖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지금 2학기도 스타트하자마자 지금 수행이 있어요. 라이딩 수행이 있다면 여기도 지금 머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하는 게 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계속해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게. 네. 자,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2등급, 한영외고 2등급입니다. 한영외고 2등급인데 지금 내신이 2점 초입니다. 2점 초. 얘는 지금 서울대학교 가요. 예.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정치학이냐 뭐 자유전공이냐 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중3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외고 진학 이유는 기존과 달리 본문 점수에 암기할 수 있는 방대한 양 수준 높은 어휘 추론 문제는 저에게서 공부 방법을 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저 본격적으로 했던 건 이제 탭스 마스터 수업은 이제 중3 뭐 그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어휘 공부, 어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 이건 뭐 저희 학원 얘기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외고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온 KN에서 나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일단은. 예. 그리고 실제로 합격할 딱 보면 다 저희 학원에서 비슷한 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진학 후 성적이 나왔을 때 크게 다가왔다. 오케이,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서 일단 가장 차별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영어 능력 수준을 남들과 차별하게 상승시킬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일단 탭스, 성문, 토플 다양한 문제를 통해 고등학교 시험을 타시니 차별한 실력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휘죠, 어휘.
자, 어휘는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예. 한영외고에서 특히 가장 큰 변별을 주려고 하는 실제로 변별되는 부분이 어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이점이 그 저희 학원에서 배웠던 어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어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30%.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려주고 싶은 팁. 네. 그 암기법, 추론 및 독해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무리 수준 높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어도 빠르게 덩어리 순발력 부분. 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꾸준히 탭스를 방학 때문에 꾸준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한영외고에 이제 보면 한영외고 1학년 때 선생님들 특징, 남지은 선생님이 어떤 특징이 있고 서전 선생님 어떤 식 특징이 있고 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추론은 KNS 성문 공부, 성문 종합 영어 얘기를 합니다.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가 한영외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한영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탭서 성문 영어 이 부분. 네. 2학년 김정희 선생, 강승희 선생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고 준비는 일단은 그 외고에서 내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뭐 어휘, 그 다음에 수능, 뭐 탭스 이런 굉장히 좀 다각도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여름에 일단 저희가 중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수업들인데 뭐 탭스 마스터도 있고요, 성문 종합도 있고, 뭐 아이비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좀 합격하시면 저희가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아이비인데. 저희 선생님 박빈나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에 언더우드 외고생들이라면 누구나 로망인 그 여기에 이제 그 UD에서 문학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갖다 정치학 준비하셨고 이분은 이제 그 IBT 119점. 그다음에 문학이라든가 문학, 철학, 정치학 전체적인 선생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매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IB를 하는데 문학 텍스트 기본으로 해서 정치학과 사회학이라든가 그걸 다 합니다. 그 제가 드신 말씀은 최소 외고를 준비하면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돼요. 최소한. 참 이 정도를 하는 거는 그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연대 언더우드를 가더라도 그 면접에 나오는 질문들이 인문학인 걸 요구합니다. 인문학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외고를 가서도 나만의 어떤 그 세부 티켓에서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이를 반드시 하셔야만 철학이랑 이런 걸 하고 가셔야지. 이걸 안 하고 가는 건 천지차입니다. 계속 뭐 토플하고 있다. 그거하고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생각을 깊이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는. 그래서 문학, 비문학 전체적인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제 감동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다고. 이 빛나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도 많고 이 선생님 일반고를 통해서 연대 UD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생님 영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이 선생님 글 써놓은 거 보면 제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잘 쓰고 싶어 이럴 정도로 글이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문학이라든가 정치학, 국제관계 이런 거에서 굉장히 해박하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도 하시고 산문 다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피러싱어의 어떤 그 동물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다 다루세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걸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반에서 아이들이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티클 나눠주고 또 라이팅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비는 하고 가라. 최소한. 아이비가 힘들면 아이비가 최소한 성문 종합영어 즉 성문은 왜 하라 그러냐면 고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성문입니다. 그것까지는 하고 가야죠. 최소한 아이비 정도는 하고 가요. 대원외고 무조건 아이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비 하고 가시면은 제가 왜 아이비를 하고 가라는지 딱 이제 이해를 하세요. 아, 이래서 아이비를 하라 그랬구나. 이렇게 되고 한영도 가시면은 아,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이 나오니까 이걸 하라 그랬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이비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건. 영어를 많이 안 하는 친구는 월금 화목의 수업을 들으시고 아이비 주 3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면요. 영어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딱 들어가서 영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 1회 이상 힘듭니다. 중3 때까지 한 거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래서 영어를 지금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요.
자, 탭스를 좀 탭스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법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실력을 일단 기르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탭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따질 수 있는 시험이 이거밖에 없고요. 자, 100점 만점에 84점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84점 정도 나가면 문법적 실력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4 이상 나오면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대원외고든 한영을 갔어든 이 지문을 주고 독해지면서 문법적 오를 찾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신 문제를 미리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반고도 마찬가지. 진선 단대를 가지고 휘문을 가지고 숙면 가든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탭스는 일단 일반고든 특목고든 문법은 다 걸리고 그냥 뭐 내신 문제 선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탭스는 요 41번부터 50번이 특히 41번에서 탭스 문법 41번에 50번이 정말로 일단 내신과 그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84점 정도 나오면 이거는 상위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에 가서 잘 나올까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법이 84점, 그다음 탭스가 40개 중 37점. 아까 그 100점 맞은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제가 트래킹 해보니까 못 맞아 37개, 잘 맞으면 40개 다 때렸어요. 만땅 때렸어요. 요 정도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있겠고 탭스를 꾸준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 대원을 가서 3등급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등급 안에 들게 되면 나머지를 하시면 최소한 어떻게 되죠? 뭐 서울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연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대략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원을 가는 게 나을지 한영 가는 게 나을지 뭐 대를 가는 게 나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1번부터 50번쯤까지 구조 문제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여하간 이 탭스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는 이제 어휘를 학습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물어봐요. 프라우드가 세지면 뭐가 되니? 그럼 저희 애들 똑똑하죠. 에러건티요. 그럼 프루걸이 부정적으로 세지면 뭐가 되니? 스틴지요. 인색한인 거죠. 프라우드가 에러건한 건 프루걸이 스틴지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유추 형태로 해갖고 저희가 다 어휘 암기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 이런 거죠. 루시드가 멀키하다. 이 반여 과정이거든요. 그럼 트랜스파일 반대는 뭐니? 오펙이 되고요. 그럼 뭐뭐는 뭐가 될까? 루시드, 멀키, 트랜스, 오펙은 너 뭐가 되니? 그럼 저희들이 똑똑해요. 선생님, 아티큘레이션 똑바로 발음하다. 그렇죠? 이쪽은 약간 명료 개념이라면 이건 약간 불명료였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추 형태로 해서 우리는 확장을 해요. 확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고를 준비한 애들은 무식하게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확장을 해야 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벌처스가 있다. 예술적 거장 다재다능합니다. 이게 벌스타일이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빨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거장은 다재다능하지 그저 그렇지 않습니다. 사반트라는 단어. 사반트는 대학자예요. 대학자는 아는 게 많으니까 에루다이, 박식한이 되지. 이 사람은 피덴티가 뭐냐면 현학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술적 거장은 다재다능하지 그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학자는 아는 게 박식하지 현학적이잖아요. 6단어를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지 무식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이 나중에 외고를 갔을 때 많은 어휘가 나와서 그걸 스스로가 뭐냐면 유추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아까 대원외고 문제 봤죠. 그래서 전체에서 공통된 하나를 집어넣으라. 그럼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딱 보면서 이거다로 딱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확실히 이런 훈련하고 가는 게 달라요. 저 KNS 애들이. 요번에 대원외고의 한 학생이 저한테 5년을 들었어요. 지금 얘는 초등학교 5학년 제 수업을 들어서 지금 대원외고 1학년입니다.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 외국 가도 뭐 어떤 단어가 나오도 얘는 동의어가 다 나온 거 달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1등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너 1등을 못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단어는 다 자기가 하겠는데 가끔씩 뭐 한글 뜻이 모르는 상태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건 기본적으로 일단 오시면은 외고에 가서 어휘에서 밀리지 않게끔 저희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건 저희 학원 자체가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뭐 제가 잘나서 된 건 아니고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탭스 시험을 보고 와서 저한테 데이터 그 단어들을 얘기해주고 저희가 그 어휘를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저희가 속된 말 족보가 있습니다. 어느 탭스에 많이 나온 탭스가 어디서 많이 뺏기고 교수들 목을 좋아하고 이런 족보가 있고 그 족보에 거의 다 걸립니다.
고급 최고봉입니다. 그게 수능보다 어렵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저희가 가르치기 때문에 어휘는 오시면은 저희 KNS 애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가서. 그래서 지금 어휘를 해놓으시는 거는 미리 외고에 가서 한 영역을 이미 확보하고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해가 좀 어렵죠. 독해가 어려운데 자 이게 탭스 지문입니다. 탭스 지문 여기에 들어갈 때 찾아야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이 탭스 독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 아이들이 뭐냐면 조서와 약간 왕따를 경험하게 된다. 누구에서?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만약 그들이 학교 수업을 잘하면은 왕따를 당한다는 거죠. 흑인들이. 그거 왜 그럴까? 이걸 따져주는 겁니다. 이거를. 예. 논리적으로 따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탭스 지문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러저러한. 예. 하지만 우린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외고에 나오는 선택지가 다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탭스에 있는 선택지를 탭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선택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토플하고 수능은 특히 토플은 외국인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꽈요. 그렇기 때문에 탭스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휘 자체 수준이 탭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이 단어 자체가 investment advisor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예. even the value dwindle이란다. 서서히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이런 걸 훈련하는 부분들이 외고에 나오는 지문을 공략하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탭스 설명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자소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학생들이 이렇게 탭스를 해서 고득점 900 옛날에 525가 900이면 훨씬 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533점. 대원외고 학생들. 이렇게 대원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것이 탭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성문종합영어입니다.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지문이 아까 한영외고 친구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고 대원이 됐든 한영이 됐든 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합영어는 반드시 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영어는 어쨌건 강독을 좀 중심으로 하면서 어휘를 좀 탄탄하게 해라. 그리고 제가 좀 드리신 말씀은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애가 지금 어느 그룹에 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위 그룹 네이티브 스피커 그룹에 디베이트도 수월하고 영어 문학 작품보다 전혀 문제가 없고 라이팅도 자유롭고 이런 친구들 1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2그룹은 토플 탭스 고득점자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 1등급이 아닌 거예요. 근데 2등급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그룹은 수능 1등급을 우선시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4등급은 내신만 했던 친구, 내신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를 준비하는데 지금 내신만 했다. 그럼 현재 4그룹에 있는 거고 수능 1등급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3그룹에 있는 겁니다. 1, 2그룹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이쪽이 좀 세긴 하죠. 그러니까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심형회 같은 걸 볼 때 이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할 때 이런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난 라이딩이 유리하다. 라이딩이라고 말하는 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깊이 독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대원 가능의 영어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어휘암기 탄탄하고 문법을 잘하고 그다음에 꼼꼼한 독해 쪽도 그러면 한영외고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냥 막 대원이죠, 한영이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그룹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정말 학원에서 특별히 배울 게 없어요. 다만 이 친구들 배워야 되는 거는 그래도 문법하고 암기하는 건 꼼꼼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제가 탭스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IB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딩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그룹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애매하다 이런 친구들은 탭스 한번 그 다음에 IB 한번 이렇게 이 친구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탭스나 토플이 잘 나온다 그런 거 IB로 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아직 약한 친구들은 일단 토플이든 탭스건 이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만 했던 친구는 수능을 우선적으로 잘 맞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예.